그러면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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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황금 비율은 과연 뭐냐? 사실은 이거는 많은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정해서 아이들과 맞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용돈관리의 개념이 재무설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칠판을 보실까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는 부분, 다음에 소원을 말해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비, 그 다음에는 기부. 예상하셨죠?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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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있으면요, 3,000원을 떼어놓고 그 다음에 3,000원을 적립하고 3,000원은 마음껏 쓰고 1,000원은 기부, 뭐 아니면 이제 뭐 헌금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봉사활동일 수도 있겠고요,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흔히 기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는 단순하게 1,000원 중에서 10,000원 중에서 3,000원을 떼고 7,000원을 마음껏 쓰세요, 이 개념이었다면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개념으로 넘어갈 때는 한 4개 정도로 나눠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꼭 4개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간다, 나누어 쓴다, 쪼개 쓴다. 그래야만 한정된 거 안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할 수가 있고 장기적이고 또 이것에서 가치관이 나오기 때문에 가치 투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장기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10,000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30%는 장기적인 적금이나 저축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은행이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개념이 좋겠죠. 두 번째는요, 오랫동안 3년, 5년, 뭐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이런 그 적립 투자 말고요. 지금 일상생활에서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아니면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뭐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3개월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만족지연이라고 하거든요. 인내심 속에서 자립심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를 기다려서 이 돈을 가지고 사고 싶은 소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말해봐 통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있어도 되고요, 체크카드가 연결돼 있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따로 모아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노트북이 한 50만 원 정도 한다고 치면요, 성인이 자기 월급에서 얼마 정도의 금액을 몇 달 동안 모아야만 노트북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아유, 이번 달에 당장 사고 싶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 물론 지금 당장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회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다. 그러면 3개월 정도 모으려면 그래, 한 달에 10만 원씩은 모아야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이라든지 사고 싶은 물건들을 이 소원 통장을 활용해서 사게 되면요,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비는 이제 마음껏 쓰는 거겠죠. 요즘 뭐 물가가 하도 높아가지고 쓸 게 하도 많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기부는 이제 별도로 떼어놓는 남을 위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10,000원일 때는 3,000원이었던 것이 100만 원일 때는 30만 원이 되고요, 1,000만 원일 때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꾸준히 갔다고 생각할게요. 10년 정도 꾸준히 가면요, 이게 바로 투자의 개념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원 통장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걸 할 수 있겠죠. 우리 성인들의 경우에는 집을 장만하거나 차를 바꾸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투자 개념보다는 소원 통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목적 자금을 마련한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비라고 할 수 있겠죠. 성인들한테는요. 어떻습니까? 개념이 같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봐 드릴게요. 잘 이해하셨던 분들은 맞추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뱃돈을 엄마가 10만 원을 아이 대신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 10만 원을 갖다가요, 아이한테 주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용돈 관리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어디에 넣는 것이 아름다운 부자가 되는 방법일까요? 네, 여러분들 다양한 답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여기를 얘기를 하세요. 예. 이거를 못하고 다 소비를 할까봐 돈을 대신 관리하는 거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뺏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앞에 강의와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개념에서 본다면 사실은 여기가 더 맞습니다. 오래 기다려야만 이룰 수 있었던 소원들을 이번 기회에, 그죠? 예를 들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소득이잖아요. 그 소득을 가지고 이룰 수 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예,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더 좋은 모험 답안도 있습니다. 역시 그 10만 원의 세뱃돈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쪼개면 좋습니다. 10만 원의 세뱃돈을 여기엔 3만 원 넣고 3만 원은 소원을 이루는 데 쓰고, 아유 오랜만에 세뱃돈 받았으니까 좀 마음껏 쓰는 부분도 있어야죠. 못 사 먹었던 과자도 사 먹고 쓰고, 그리고 기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다 나눠서 쓰게 한다면은 용돈 관리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용돈 관리 팁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몇 가지 찝어 드릴게요. 첫째, 용돈은요, 용돈으로만 평가하셔야 돼요. 너 성적 요번에 오르면은 용돈 올려줄게.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은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에 대한 것이잖아요. 용돈 관리는 바로 돈 관리에 대한 관리 능력이기 때문에 용돈을 올려주고 내리는 것은 돈 관리를 잘하고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용돈 기입장을 강요하지 마시고 용돈 기입장을 쓰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다. 안 쓸 경우에는 뭐 용돈 유지,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 것이 더 좋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용돈 계약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와 부모 사이에 무슨 계약이 필요하나 생각하시겠지만 합리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경제교육을 도입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용돈의 범위를 정하셔야 돼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부분, 또 소비의 부분, 또 소득의 부분, 다양하게 용돈도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까지가 용돈인지를 잘 한정하셔서 그 안에서 지급 일자와 액수, 그것을 아이와 함께 계약을 해서요, 한 달에 한 번씩 고친다든지 3개월에 한 번씩 수정한다든지 재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이제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재무설계까지 설명해 드리기 어려웠습니다만은, 사실은 앞에 있는 이 용돈 관리 개념하고 같다고 원리는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재테크를 알려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성인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 설계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쭉 직선을 그려보시고 지금의 연도와 나이를 적고서 10년 단위로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에 나, 또 우리 가족, 아이들, 뭐 부모님 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요, 눈물 나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60살 먹었을 때 우리 아이가 대학 가야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세상에 안 계실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를 현재의 화폐 가치로 한번 예상해 보고요,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돈을 현재의 생활비에서 쪼개야 되는지를 지금의 이 개념과 비슷하게 나눠보시는 것만으로도 재무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더 쪼개지겠죠? 이게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될 경우에는요, 여기서 또 통장이 나눠지겠죠. 3년, 5년, 10년, 뭐 변액보험, 연금형 또 나눠질 수 있겠고, 뭐 채권, 부동산 등등으로 이제 그때는 그야말로 재테크의 상품 투자의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요. 이 단계를 밟지 않고 그거부터 먼저 옆에 사람들이 수익 좋다 해가지고 뛰어들게 되면 어때요? 1억의 복권에 당첨돼도 70% 이상의 패가 망신하는 이유는 그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재무설계의 가장 기초 개념이 용돈 관리와 연결되어 있고, 앞에 강의했던 합리적인 선택, 기회비용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기주도 학습에 도입하셔서 아이들 용돈 관리를 잘 하시면요,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관리하는 거, 시간을 관리하는 거, 공부를 관리하는 거, 나 자신을 관리하는 거, 우리 인생을 관리하는 거, 그 모든 핵심 요소는 바로 나누기, 그리고 그 나누기 속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의 강의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사실은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일부 개념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주도 학습에 성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번 강의의 의미는 어떤 많은 지식을 들었다기보다는 이번을 계기로 경제학이 무조건 어렵구나, 이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생활에 도입할 수 있고 자기주도 학습의 원리와도 연관될 수 있구나 라는 점만 느껴주셨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기회에 더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중요한 건 항상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 점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용돈 관리를 통해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아름다운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